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5일 저녁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어,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자녀들과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 친구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심어 주셨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어,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들, 저희 집 애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제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저도 좀 바람을 좀 쐬고 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제 능력이 된다면, 제가 워낙 기계치다 보니까 능력이 된다면 한번 그거가 관련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5월 6일 내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입니다. 무방 비번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무방 비번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고요. 최근에 지금 비번을 넣고도 이 광고하시는 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광고쟁이들이 자꾸 들어와서 비번을 한번 바꿀 예정이긴 합니다. 0123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 안에서 0123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부분을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가끔 무료 종목들 같은 것들을 드리기는 하는데, 주로 이제 시장 상황이나 어떤 심리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런저런 다른 정보들도 조금씩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방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 원칙은 깨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항상 공지사항 보시고요. 그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을 위배하시게 되면 강퇴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다운데요. 일단 어제 우리가 오늘 하루 쉬었는데 어제 일단 반등 캔들을 하나 만들었죠. 보시면 미국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을 때 60일선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0일선을 맞고 지금 밀린 상태입니다. 밀려서 50%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50% 아래까지 밀린 상태에서 어제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 캔들을 만들어냈죠. 이 얘기는 오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중 무역 분쟁이잖아요. 최근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중국 쪽에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하던데,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했는데, 오늘 영미권의 연구소 쪽에서 나온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얘기했듯이 우한 연구소가 아니라 시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결론을 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를 조금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저같은 좌우지단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은, 제가 이거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3,000에서부터 24,000포인트, 그리고 최대한 올라가게 되면 24,800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요 사이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혹시나 밑으로 아래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2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은 열어두긴 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오늘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50% 도전을 해보는 상황.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시장도 똑같죠. 별거 있겠습니까?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전에 꺼드렸던 것 같은데,
최대 1800.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일시적으로 1750까지도 열어놓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최악의 경우를 1800으로 가정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는 1850에서 1860 사이, 요 정도 라인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61선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시적으로 넘었어요. 일시적으로 넘었을 때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일시적으로 넘을 수 있으나, 요때 무렵쯤 됐을 겁니다, 아마. 일시적으로 넘을 수 있으나 이걸 계속해서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다른 종목들도 일시적으로 제가 못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랐던 종목들 그 이후 상황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얘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밀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딱 60일선을 고점으로 찍고 맞고 지금 개발화가 이후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다시 61선 도전을 해볼 것으로 일단은 예상은 됩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급락해서 마감하는 게 아니라면, 물론 급락해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1860까지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대로 그냥 움직여 나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 다시 이 61선에 이 도전하는 이 라인을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인다.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은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섹터들 괜찮게 보고 있고요. 전기차 섹터들 괜찮게 보고 있고요. 전에 이건 계속 이번 주 증시 전망 말씀드리면서 언급해드렸던 섹터들이잖아요. 이런 섹터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들도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이나 아니면 조정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자리가 괜찮은 애들을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강한 편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다 와서 지금 그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는 확실히 강한 상황이긴 한데,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뭐 한 2% 올라갈 때 우리가 한 1%나 0. 몇 프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키 맞추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슈퍼 동학 개미들의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등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의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이번 연휴 효과도 이번 연휴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요번 주, 남은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쯤 해가지고 계속 연휴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가 있어야 되니까, 실적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좋을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보다 조금 더 지금 좀 위험하다고 할까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강한 시장이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거 뭐 너무 심하죠,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 50%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50% 자리예요. 그럼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냥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지금 한 80%에서 90% 사이까지 지금 회복이 된 상태거든요. 과도하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거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놓고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조정이 예상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지금 뭐 어제 금요일 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정이 일부 조금 나온 형태고요. 코스닥도 지금 양봉입니다만 조정이 조금은 나왔죠. 그런 상태인데, 얘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내일 얘를 650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강한 모습인데, 나중에 이에 대한 대가를 조금은 지불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를 때 안 오른다든지 아니면 코스피가 조금 내릴 때 코스닥이 많이 내린다든지 이런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당분간은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요 지금 630포인트 요 자리 정도는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 가까이 지금 지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을, 그러니까 저항 라인을 여기서 돌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이상 올라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강해 있어 보인다. 좀 강하게 있어 보인다. 뭐 혹시 밀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 627 정도. 627이면 626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인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기에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만 투입을 하면서 대응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다만 대응을 할 때 잘 해야 되는 게 어제처럼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어제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박스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사이에 박스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조금 비중을 높이시면 더 유리할 것이고 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유리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앙쯤 와 있으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약간 높은 고점 부분에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고점에서 이걸 돌파를 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안착을 봐야 될 것이고 안착이 되면 다시 이 자리가 박스권 하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뭐 물론 당장은 아닐 겁니다. 당장은 아닐 텐데 일단 그런 형태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비중을 조절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금과 주식 비중을 5대5로 가지고 있다. 5대5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쪽쯤 내려오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거고 요쪽쯤 올라오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거고 줄였다가 내가 만약에 줄였는데 여기서 올라서 버렸다. 올랐으면 다시 사야죠. 그때는 털리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왜? 이 자리가 그러면 박스권 하단이 될 테니까. 그럼 다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포인트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주식과 현금 비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여기 구간 올라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정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물론 저만 드린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아마 시장에서 조금 뭐 나름대로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대체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높게 봤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할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저는 지금 주식이 100%입니다. 저희는 100%인데 이 100% 중에 한두 종목 정도는 짧게 끊어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혹시 시장이 질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밀려나가는 흐름이 된다. 그랬을 때는 끊어낼 여지를 가진 종목들. 저는 이제 가급적인 단타를 안 하니까요. 중장기 내지는 스윙 위주로 여유롭게 좀 길게 끌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형태 속에서 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얘들은 딱 끊어내고 현금화 할 거예요. 현금화를 딱 해놓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현금만 계속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의 움직임을 전혀 뭐 못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노래 가사 중에 제목 중에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께서 일부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일부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되 질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였을 때는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는 정도의 종목을 대응
좀 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책에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1860에 가까워졌었을 때 매수하시고 1950 근처쯤 왔었을 때 매도하시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죠. 이게 이론상으로는. 근데 현실이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종목 선정을 물론 잘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섹터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지금 요 구간의 절반을 또 딱 끊어서 그 절반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요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밀리는 거 나 감수하겠어 라고 하고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절반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요 자리가 안착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사서 난 짧게 여기서 팔겠어,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전략은 뭐 다양하니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매매를 안 할 때 그냥 멍하니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다음에 갈 수 있을지를 공부하고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참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무방에서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드렸고요. 그렇게 미리 공부를 해놓으시는 것과 함께 전략 같은 것들도 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전략들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100%는 없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인데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다른 쪽을 통해 가지고 확인까지 한번 해보시고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단 한번 해보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서 다음번에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마칩니다.